26년 전 트럼프는 한국의 타워를 짓고 그 후 오랜 꿈을 이제 펼치려 합니다. 그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변화의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미국식 초호화 저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주거 공간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버리힐스와 뉴욕 맨해튼의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가면 트럼프 빌딩이 있고 저는 한번 친구 따라 구경 가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천년에 한 번 나올지도 모르는 그는 부동산 사업도 하고 배우 생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그가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런 결심으로 이끌었을까요? 과연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현재 알래스카에 20년째 거주 중인 김민정 씨가 이야기로 전달 주셨어요. 그녀는 한국을 아직도 좋아해 현재도 한국 음식과 한국에 관련한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데요. 들뜬 마음으로 저 멀리 미국에서 이야기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네요. 트럼프의 한국 온돌 문화 체험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자이자 미국의 전 대통령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를 잘 아실 거예요. 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방문 후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소 저는 넓은 마당과 초호화 주택만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국은 최고야. 한국처럼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건 상상도 못해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온돌 난방을 비효율적이라며 비웃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제 철학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늘 미국식 주거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대저택, 수영장, 골프장까지 갖춘 호화로운 집이야말로 성공의 상징이라고 여겼죠. 특히 제가 소유한 트럼프 타워나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는 제 자부심이었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고층 아파트는 마치 상자 안에 갇힌 듯한 삶처럼 느껴졌어요. 바닥에서 열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효율적인 난방이라는 거지? 라며 한국의 온돌 문화를 조롱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TV 인터뷰에서도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좁은 아파트에 모여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적도 있었죠. 당시 저는 그것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부자가 되면 당연히 넓은 집으로 옮길 거라고 여겼으니까요. 때론 제 측근들과 농담 삼아 온돌이 뭐가 좋다고, 그냥 바닥이 뜨겁다는 거 아니야? 라고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중앙 난방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곧 깨닫게 될 운명이었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법이죠. 제가 그토록 폄하했던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이야. 그것도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뒤흔들 만큼 강렬하게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른 판단을 내렸으니까요. 2024년 한국의 대기업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미래형 주거 리조트 개발 협업을 제안한다고 하더군요. 출국 전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한국보다 나은 곳은 없다. 내가 가서 혁신이 뭔지 보여주겠다라고 큰 소리쳤어요. 미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어떻게 그들에게 미국식 주거 문화의 우월함을 설득할지 계획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완벽하게 자동화된 시스템, 빠른 입국 절차, 첨단 인프라.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맞이한 대기업 임원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트럼프 대통령님, 오늘은 저희 최신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초고층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정말 아파트야?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외관은 고급스러웠고 보안 시스템은 트럼프 타워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죠. 사실 초청장을 받았을 때 저는 내심 비웃었어요.
또 뭔가를 배우겠다고 날 부르는구나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제 직원들에게 한국에 가서 우리의 선진 기술을 전수해주자며 농담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했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의 호텔이나 리조트보다 나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천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제 이름을 인식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환영 메시지를 띄웠어요. 입국 심사는 얼굴 인식만으로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수화물은 이미 저를 위해 준비된 차량으로 자동 이동 중이라는 알림이 왔죠. 이게 공항이야? 우주정거장이야? 제 입에서 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SK건설의 김민준 부사장은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트럼프 씨,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경험해 보시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자율주행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은 모두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했고 건물 외벽은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스마트 아파트 단지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얼굴 인식과 생체 인증이 이루어졌고 로비는 마치 7성급 호텔처럼 고급스러웠습니다. 벽면 전체가 디지털 디스플레이였고 실시간으로 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과 환경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아파트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이곳은 3천 가구가 사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한국의 아파트죠. 제 눈에는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의 좁고 답답한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 부사장의 눈빛에서 저는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건 과시가 아닌 자신들이 이룩한 기술과 문화에 대한 조용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첫 번째 문화 충격은 온돌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신발을 벗으라고 하더군요. 발을 디디니 바닥이 따뜻했어요. 바닥이 따뜻해. 난방을 왜 이렇게 해? 라며 황당해했죠. 호스트는 미소를 지으며 온돌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 인체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원리죠.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내면서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바닥부터 따뜻해지는 느낌, 실내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지는 효과, 몸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매일 밤 온돌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등 통증도 사라졌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AI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조명, 난방, 환기까지 자동 제어되었어요. 창문은 외부 환경에 따라 스스로 투명도를 조절했고 냉장고는 식품 재고를 관리했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매일 아침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었죠. 이건 미래다. 트럼프 타워보다 더 스마트한 시스템이야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호스트는 겸손하게 웃으며 아직 개발 중인 기술도 많습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즉시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부사장의 안내로 모델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실내 온도가 매우 쾌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겨울이었는데도 춥지 않았어요. 김 부사장이 제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죠. 처음엔 이상했지만 따랐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바닥이 따뜻해. 난방을 왜 이렇게 해? 제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나 봅니다. 김 부사장은 웃으면서 설명했죠. 이게 바로 온돌 난방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바닥 아래 설치된 관에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열이 전달됩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라디에이터나 중앙난방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김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돌은 열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발부터 따뜻해지고 실내 온도 분포도 균일하죠. 게다가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온기가 발바닥부터 전해지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평소 제가 겪던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었고요. 한 번은 온돌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봤어요. 그 느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이거 정말 대단한데? 라고 중얼거렸죠. 그리고 스마트홈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묵는 게스트룸에서 조명 70%로 줄여줘라고 말하자 바로 밝기가 조절됐어요. 음악 틀어줘라고 하자 제가 평소 듣는 스타일의 음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 취향을 알았는지 궁금했죠. 트럼프 씨, 입국 전에 수집된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선호도를 분석했습니다. 김 부사장의 설명에 소름이 돋았어요. 욕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화장실 거울이 동시에 디스플레이 역할을 했어요. 제 혈압, 심박수, 체온을 측정하더니 혈압이 약간 높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죠. 창문은 외부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자동으로 필터링 기능이 작동했고, 냉장고는 제가 먹은 음식을 기록해 영양 균형을 조언했습니다. 침대는 제 수면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매트리스 강도를 조절했죠. 이건 미래다. 트럼프 타워보다 더 스마트한 시스템이야.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개발 중인 기술도 많습니다. 5년 후에는 이보다 훨씬 발전할 거예요. 저는 제 비서를 불러 모든 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미국으로 가져가야 했어요. 특히 온돌 시스템과 연동된 스마트홈 기술은 제가 건설 중인 새 리조트에 꼭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뉴욕 트럼프 타워가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이제는 적대적으로 느껴졌죠. 실내 공기는 건조했고 난방 시스템은 비효율적이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의 따뜻함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라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저는 평생 최고의 호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된 생활 환경이었죠. 뉴욕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풍경, 익숙한 사람들, 모든 것이 반가웠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었죠. 중앙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발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운 그 불균형한 온도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자꾸 한국의 온돌 바닥이 생각났죠. 그 포근한 온기, 그 균일한 열기. 결국 한밤중에 일어나 바닥에 두꺼운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담요를 통해서도 냉기를 전했어요. 망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한밤중에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일주일 머물렀을 뿐인데 50년간 살아온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지다니. 아이러니했죠. 아침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조명 70%로 줄여줘라고 무의식적으로 말했어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제 집에는 음성인식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손으로 스위치를 찾아 눌러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욕실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거울에 아무런 정보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어떤지,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빠르게 스마트홈 시스템에 적응했는지를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샤워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지만 한국의 바닥 난방이 주는 그 근본적인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오늘의 일정표를 들고 왔죠. 종이로 된 일정표였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종이 일정표가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앤디, 우리 집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까? 비서에게 물었죠. 물론이죠, 사장님. 애플 홈킷이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한국에서 본 그 시스템과 같은 걸 원해.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통합 시스템은 미국에 아직 없습니다. 각각의 기기들을 연결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주거 문화 자체가 다른 철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느꼈죠. 공동체를 고려한 설계,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간 활용, 전통과 현대의 조화. 밤이 되자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매트리스가 제 체형에 맞게 조절되지 않았고 실내 온도도 일정하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침대 위에 얇은 이불을 깔고 자도 충분히 따뜻했는데 여기서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한국병에 걸린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의 주거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편안했어요. 제가 평생 최고라고 여겼던 호화로움이 실은 진정한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미국에 도입해야 했죠. 온돌 난방, 스마트홈 시스템, 공간 효율성. 이 모든 것을 미국인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 주거 문화를 바꿀 때가 됐다. 즉시 알래스카에 초호화 온돌 리조트 건설 계획을 세웠어요. 왜 알래스카였을까요? 추운 기후에서 온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넓은 자연과 한국식 스마트홈의 결합이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죠. 실리콘밸리와 뉴욕의 투자자들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온돌, 그게 뭐죠? 한국식 아파트를 미국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이건 혁명이다. 한국식 온돌 리조트가 미래다.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반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고 세계 각국의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죠. 저는 한국의 건설사와 기술 기업들을 파트너로 영입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저의 비즈니스 감각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됐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비상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제가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의 주거 문화를 완전히 바꿀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트럼프 그룹의 CFO인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호텔 체인인가요? 아니요.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알래스카에 한국식 온돌 난방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온돌이요? 그게 뭐죠? 마케팅 담당 부사장인 제니퍼가 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온돌 난방의 효율성과 건강상 이점, 스마트홈 시스템의 혁신성, 공간 활용의 효율성까지.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알래스카인가요? 부동산 개발 책임자인 로버트가 물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추운 기후에서 온돌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둘째, 알래스카의 넓은 자연과 한국식 고밀도 개발의 조화는 완전히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이미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 알래스카를 방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알래스카가 최적의 장소죠. 미국 내 여러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제 아이디어를 듣고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온돌, 그게 뭐죠? 한국식 아파트를 미국에서 누가 원하겠어요? 저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경험, 온돌의 과학적 원리, 미국 주거 시장의 변화 가능성까지.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자신의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혁명이다. 한국식 온돌 리조트가 미래다. 이 말을 공식 발표에서 당당히 선언했죠. 한국식 온돌 리조트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미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건설사들도 서둘러 한국 기업과 협력을 모색했어요. 온돌 난방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건강과 웰니스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저는 미디어 인터뷰에서 온돌의 건강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온돌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통을 완화합니다. 수면의 질도 향상되죠. 이건 주거 혁명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 임원들이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야말로 미래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글의 AI 연구 책임자는 직접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구글의 AI 기술을 접목하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트럼프의 온돌 리조트 프로젝트 이후 미국에서 한국식 스마트 주거 단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어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서도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논의가 시작됐죠. 미국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온돌과 스마트홈이 글로벌 주거 트렌드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제 K주거 문화는 전 세계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 온돌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온돌이 참으로 뿌듯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한국의 우수함을 알려주세요.